아, 이번에 많이 잃었다며? 임깡통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이 트렌드에서 펀드 하나 런칭한대. 넣어보는 거 어때? 이 트렌드? 그럼 내 손해복구 가능할까? 당연하지. 아, 왜? 밥 먹으러 가자. 뭐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대답이 없어? ETF의 종류를 크게는 우리가 패시브하고 액티브 ETF로 분류를 하는데요. 패시브는 이제 말 그대로 시장 지수를 쫓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는 늘 기관과 투자자들은 시장 이상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액티비하게 만든 ETF들은 이제 액티브 ETF라고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들은 보통 패시브 ETF보다 운용 보수도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지만 또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ETF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파생 상품도 있고 원자재형 ETF도 있고 채권형 ETF도 있고 또 이 배당 ETF 내에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배당 ETF도 분류를 하면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주가도 안정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배당 성장 ETF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찰스 슈왑의 SCHD와 슈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블랙락의 DGR로 위즈덤 트리의 이제 DGRW 같은 그런 ETF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ETF들의 특징은 패시브 ETF들의 시장을 어느 정도는 쫓아가면서 투자 구성비 자체가 S&P 500이나 뭐 다우나 이런 시장 지수 안에서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가와 배당이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 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들입니다. 다만 이제 패시브보다는 주가 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못 미치고 배당률 자체는 2%에서 3% 정도를 주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하게 투자하기에는 좋지만 매월 뭐 높은 배당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성에 차지 않는 그런 ETF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선주 ETF라는 것도 있는데 좀 미국과 한국의 우선주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우선주 ETF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6%대의 높은 배당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 배당 성장 ETF에 뭐 2%, 3% 정도의 배당에 만족하지 못하는 은퇴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은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ETF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0년도 이후부터 새롭게 나온 하나의 ETF 트렌드가 바로 커버드 콜인데요.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콜 옵션 매매를 통해서 거기에서 얻는 프리미엄 수익을 통해 ETF의 분배금을 높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도에 출시된 QYLD, XYLD가 커버드콜의 원적격이고 2020년도에 이제 제피랑 22년도에 이제 제피큐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커버드콜들이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ETF들은 배당률 자체가 8%에서 많게는 12%까지 높은 배당들을 지급해요. 연간 내가 12%의 배당을 받으면 세후로 거의 10%잖아요. 1억을 넣어두면 연간 1,000만 원의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굉장히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률만 보면 안 되고 주가 수익률과 세후 배당률을 더한 토털 리턴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ETF들의 특징은 커버드콜의 특성상 원금이 상방은 막혀있고 하방은 뚫려있기 때문에 상승기에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기에는 주가가 동반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분배금을 주면서 주가가 조금씩 빠질 수가 있어요. QRD 같은 경우도 상장된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주가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매년 한 3% 이상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의 배당을 주더라도 내가 3%의 투자 원금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고배당 커버드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커버드콜이 워낙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2020년도에 JP모건에서 출시한 제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커버콜의 상식은 원금이 녹아내린다, 원금이 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는 원금이 안 까지고 있는 거예요. 원금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8%나 9%의 배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커버콜의 인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ETF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1위가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를 패시브하게 쫓아가는 스파이, 2위와 3위가 IVVVO 이렇게 있는데 1위부터 3위까지가 공교롭게도 모두 S&P 500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패시브 ETF들이에요. 그리고 4위가 바로 QQQ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6위부터 5위부터 뭐 10위 안에는 거의 대부분 채권형 ETF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회를 해보면서 시가총액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자금이 많이 몰려 있고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ETF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너무 액티브하게 내가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배당률에 욕심내는 게 아니라 그냥 패시브하게 쫓아만 가도 되는구나. 왜냐면은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다 패시브 ETF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5위부터와의 차이도 굉장히 넘사벽으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시브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시브한 투자만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은퇴가 다가오거나 은퇴 후에는 이제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실 막 지금 당장 내가 월급이 끊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다음 달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뭐 들어오는 급여가 없어, 이러면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하루에도 늘 막 오락가락하고 1년을 보면은 뭐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시브한 ETF들을 가지고 사고 파는 투자를 통해서 매월 생활비를 인출하기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예측하기에는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월 배당이 따박따박 나오는 월배당 ETF들을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은퇴 후에 이런 ETF들, 월배당 ETF들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은퇴하고 높은 배당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ETF가 바로 이제 제가 앞전에 언급을 드렸던 이제 JP모건에서 2020년 5월에 출시한 제피라는 ETF입니다. 이 ETF 자체는 이제 커버콜 전략을 사용하면서 채권 연계 매매 ELN이라고 하는데, 채권 연계 매매 전략을 같이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주가도 방어하면서 세전 배당률이 9% 내외의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종목이거든요. 은퇴 후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피랑 제피Q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안에 제피와 제피Q 외에도 SCHD와 같이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도 어느 정도 담아두시면 꾸준하게 이제 시장을 방어하면서 이제 매년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조금 안정적인 느낌의 그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가 시작이 되면 투자자들은 늘 이제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잘 조절해 가셔야 되는데요.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나 실제로 이제 미국에 은퇴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채권의 비중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뭐 8대2, 7대3 이렇게 뭐 황금 비율을 제시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도 없는 거거든요. 시장에 어떻게 전환기가 찾아오느냐에 따라 이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이제 채권형 ETF들의 가격은 조금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제피나 이런 SCHD 같은 그런 배당 ETF 종목 외에도 채권형 고배당 ETF인 TLTW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투자 원금 손실이 싫다, 투자 원금이 우려가 되는 그런 고배당 커버드 콜은 싫다라고 하면 TLT라는 미국 20년물 장기 채권형 ETF가 있어요. 최근에 TLT의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100대로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TLT의 배당률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TLT가 세전 배당률이 3%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3% 중후반대 월배당 ETF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LTW 같은 원금이 좀 까일 수 있는 고배당 커버드콜에 대한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TLT 같은 월배당 ETF를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가진 자산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투자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투자 성향 자체 모든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세계에는 절대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 자산에 맞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자산이 좀 부족해서 생활비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20대면 20대는 당연히 40, 50대보다는 자산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득도 좀 부족할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투자를 배우게 되고 투자를 경험하면서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시장에 성장하는 뭐 QQQ나 뭐 그다음에 2배 레버리지 QLD 같은 이런 패시브 ETF를 기본으로 투자하면서 젊었을 때도 배당에 대한 ETF들에 대한 경험을 쌓아 두셔야 나중에 은퇴 후나 40대 이후에도 또 충분히 그런 ETF들을 포트폴리오에다가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시브한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서 SCHD 같은 배당이 성장하는 배당 ETF들도 소량 경험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 이후부터는 정말 이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은퇴를 대비해야 되는 시기고 20, 30대와는 달리 40대 이후에는 투자에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회복할 기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의 그런 다양한 많은 투자 경험, 시장에 대한 경험들을 쌓아두신 후에 40, 50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은퇴를 대비해서 내가 가진 자산을 점검하고 이 자산을 가지고 얼마의 배당금 목표를 만들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3억 원의 투자금으로 월 100만 원이라는 배당 소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3억 원이라는 투자금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그 배당금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투자 종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억 원으로 200만 원 이상의 월 배당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피나 제피큐 같은 고배당 종목들에다가 일부 이제 SCHD나 SPYD, SPHD 뭐 이런 TLT 이런 종목들을 같이 구성해보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배당이나 그러니까 매월 따박따박 월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 증대보다는 앞에서 ETF 종류에서 소개해드렸던 PFF 그다음에 PGX 이런 우선주 ETF들 중심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무엇보다 투자에 있어서는 경험이 중요하고 내가 해당 ETF들의 특장점과 성격들, 주가 수익률, 토털 리턴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ETF들을 경험하시고 40, 50대에 있어 들어서는 이제 관련한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목표로 하는 월 필요 생활비에 따라서 얼마든지 포트폴리오를 자유자재로 짤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역량을 갖추는 과정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6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이제 1억 원 정도는 RP에 다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달러 정도는 외 RP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6천만 원 정도는 이제 원화 RP에 투자해서 이제 시장의 위기를 대응해서 투자 원금에 항상 뭐 20% 가까이는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변동될 때마다 이런 환차익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5억 5천만 원 가지고는 4억 5천 정도는 미국 주식과 ETF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1억 원 정도는 이제 국내 상장형 미국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는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서 채권의 비중을 좀 많이 높였어요. 지금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한 6대4 정도 되고요. 주식 종목들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제피 그리고 SCHD 이 두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QILD 그다음에 개별주 종목으로 코카콜라, 알트리아, 리얼티 인컴 이런 개별주 배당주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채권은 지금 현재 TLTW와 TLT가 채권 40% 정도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이제 TMF라는 TLT의 3배 레버리지 ETF도 이제 같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형 ETF는 모두 타이거, 삼성 코덱스, 미국 채권형 30년 프리미엄 액티브에
투자를 해서 현재는 이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고, 국내 상장형 미국 ETF에 투자해서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이제 흔히들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고 천천히 부자가 되는 과정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배당 투자를 해보니까 시장의 상승기나 이럴 때는 사실 약간의 포모감이 오기도 하고 아쉬움도 남기도 하는데요. 저는 배당 투자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습관이 무서운 게 이 습관이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어질수록 습관이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이 습관이 우리 계좌의 수익을 바꾸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해보신 경험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배당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냉혹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한 자세로 패시브하게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배당금을 잘 안전하게 적립해 놔서 내 투자 원금의 5%, 10%, 30%, 50% 언젠가는 배당금으로만 투자 원금 100%를 모두 회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장의 위기가 와도 100% 배당금을 다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났으면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내 투자 원금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동하거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벌어들이고 난 다음에 그 계좌 내에 ETF의 수량과 ETF의 평가 자산은 저는 그 부분은 ETF 평생연금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목표로 내가 배당 투자자로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날이 올 때까지 꾸준하게 배당금을 잘 적립하고 재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남은 ETF들은 평생연금 ETF 계좌에 넣어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배당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유튜버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 이런 의견들을 많이들 시청하시고 보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간접 경험이잖아요. 간접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직접 이 ETF들을 분석하고 학습하고 투자하면서 배당도 받아보고 주가 수익률과 토탈 리턴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성장주 투자나 레버리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그런 인사이트와 분석력이 부족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가진 배당주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마다 가진 역량과 투자 방식, 투자 성향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투자 방식을 꼭 찾아서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로 오래오래 살아남으시길, 머무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